최근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해 이른바 수거책 역할을 한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부에 엇갈린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 사건의 눈에서는 같은 재판부, 다른 판단의 이유를 이한나 변호사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이 사기 혐의와 공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A씨. 자, 최근 법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를 했거든요. 먼저 이 자세한 사건 내용과 함께 선고의 배경을 설명을 해주시죠. 네, A씨는 지난해 5월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서 알게 된 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으로 현금 받아서 이제 전달을 하기로 한 다음에 이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해서 전화 사기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이제 넘겨졌습니다. 네. 이 씨는 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됐다. 이 공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보이스피싱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해왔는데요. 그 외에도 A 씨는 공범에게 이메일로 받은 가짜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이로 인해서 공문서 위조 그리고 위조 공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도 기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A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경우이죠. 네, 상당히 큰 액수인데 무죄가 선고가 됐고요. 그런데 같은 날 A 씨처럼 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을 했던 B 씨에게는 징역 1년형의 이 실형이 선고가 됐거든요. 이건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이게 지금 같은 재판부에서 각 다른 판결이 나온 경우인데요. 네. B 씨 또한 A 씨처럼 구직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으로 똑같이 현금 수거책 역할을 했었습니다. 법원에서 B 씨는 이제 나는 밀린 국세를 징수하는 아르바이트를 했었다 이런 변명을 했었지만 사실 받아들여지지는 않은 거죠. 왜냐하면 법원은 체납된 세금은 보통 공무원이 징수하는데 어떻게 그 말을 믿고 아르바이트를 했느냐 그리고 받은 돈을 왜 세무서나 기관에 입금하지 않고 조직원들끼리 나눴느냐 이런 이유를 근거로 해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법원의 이제 요지를 종합해 보면 B 씨에게는 이 보이스피싱 사기 행위에 대한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을 한 거죠. 네. 자, 같은 날 같은 재판부에 의해서 누구는 무죄 그리고 누구는 유죄를 선고받게 됐는데 이렇게 엇갈린 판결이 나온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미필적 고의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미필적 고의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조금 어려운 단어이긴 한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형법에서는 대부분의 범죄가 목적, 그러니까 어떠한 결과값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즉 목적을 두고 한 행위를 고의로 해서 처벌을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결과를 예상하지 못하거나 어쩌면 결과에 대한 인식이 잘 없는 경우는 우리가 흔히 확정적인 고의는 없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반대로 그럴 수도 있겠다. 내가 이러한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어떠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라고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를 저희가 이제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 이 사건에서도 이제 법원은 A와 B의 차이는 결국 B는 어쩌면 본인의 행동이 이 보이스피싱 사기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지하면서도 범행을 했다고 판단을 해서 B에게는 이제 유죄의 판결을 한 겁니다. 그 A 씨가 사실 무죄 받은 이유는 A는 실질적으로 구직 활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본인의 신분증도 다 이제 피해자들에게 신분증도 찍어 보냈고 채용 절차가 진행된다고 해서 이러한 절차들을 진행을 했고 4대 보험 가입 안내도 받았었고요. 그리고 실제 피해자들에게는 또 실명까지 알려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A의 행위는 조금이라도 범죄 행위에 대한 인식은 없었다고, 그러니까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고 이제 그렇게 본 것이죠. 네, 그렇군요. 자, 그 미필적 고의와 관련해서 이렇게 날이 갈수록 좀 더 지능화된 이 보이스피싱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그 사항에 대해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같은 이 보이스피싱 사건 같은 경우에는 범행 수법이나 방법이 매우 교묘해지고 고도화되고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피해자들이 젊은 청년들이 많습니다. 범죄자들은 사회 경험이 부족하고 취업 기회가 필요한 청년들에게 접근해서 범행 도구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처럼 반드시 내가 범행을 의도하지 않더라도 결과를 목적하지 않더라도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공범으로 같이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수상한 요청이 있거나 이제 부탁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것들 거절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날이 갈수록 더욱 지능화되고 있는 보이스 피싱에 더욱 피해 입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